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후보 간 녹취록 공방, 이른바 저거 논쟁이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내분으로 정권 교체를 어렵게 하고 공멸을 자초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이 높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예. 참 최근 국민의힘 예. 내부를 보면은 오늘 또 모든 신문들이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네. 집안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 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요. 네. 사실 이준석 대표 제재가 들어서면서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최근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은 그러한 비판도 받아도 싸다. 네. 이런 말이 나올 만한데 네. 일단 그 저거 논쟁, 예. 저거 곧 정리된다. 네. 그래서 저거 논쟁 아닙니까? 저거. 네. 네. 이것은 소강 상태로 들어갔습니까? 봉합이 됐습니까? 일단은 저거가 이제 원희룡 지사하고 이제 이준석하고 통화할 때 예. 이제 이준석이가 저거 곧 정리된다. 예. 근데 저거가 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들을 때는 저거 곧 정리된다는 건 윤석열 정리된다. 이 예. 뜻으로 들었다고 하는 거고 이준석은 저거라는 게 윤석열과의 당내 갈등이 이제 정리된다. 이 뜻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원희룡 지사가 내 직과 양심을 걸고 무조건 저거는 그 윤석열 정리라고 얘기한 거다. 예. 그랬는데 이준석이가 녹취록을 또 까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건 안 까고 있어요. 예. 그냥 딱 합니다. 뭐 예, 이런 그냥 딱 한마디로 합니다. 그냥 딱 이렇게 그러니까 끝내버렸어요. 이준석이가 옳지 못한 태도죠. 예. 이준석이가 할 수 있는 거는 녹취록 모든 걸 다 까서 완전히 빨가벗겨서 공개하든가 예. 아니면 당 대표가 이런 데까지 연루돼서 죄송하다. 예, 그렇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모르쇠 하고 깔아뭉개고 상대방 보고 원희룡 보고는 딱하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뜻인데 이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이준석 리스크가 아니라 이준석 재앙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 경선 버스가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버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겠습니까? 버스 운전기사 아니겠어요? 예. 운전기사가 지금 난폭운전, 예? 위협운전, 음주운전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나 예.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그 녹취를 했다는 것 자체도 뭐 비난을 받을 만하고 대표로서 품격을 그렇죠. 또 신뢰를 상실했다 그런 그렇죠.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녹취록을 다 까놓으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그야말로 아사리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준석도 할 말이 없는 게 지난번에 윤석열하고 통화한 것도 녹취록 저희가 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좀 깠어요. 윤석열하고 한 거. 근데 녹취록 자체가 없었다고 또 그때는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문제죠. 좀 불리하니까 또 일부만 또 까니까 이준석이가 제가 보기에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업이 잘못되는 거 리더 판단이거든요. 나라가 잘 되는 거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만큼 온 것도 역대 대통령들 기업 총수들 국민들이 열심히 해서 온 거거든요. 리더. 국민들 리더가 꿈의 전도사잖아요. 예.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어디로 배가 향하는데 그 꿈을 하늘의 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꿈이거든요. 예. 그 꿈을 향해서 배가 가는 게 리더 역할인데 이준석은 꿈이고 뭐고 뒤통수 잡고 싸우고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옛날 바른미래당에서 그 손학규하고 유승민하고 안철수랑 매일 머리 쥐어뜯고 싸웠거든요. 예, 그랬습니다. 거기서 배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예. 계속되고 있는데 큰 정치를 배워야 되는데 저렇게 싸움질 정치 배워서 저는 국민의힘이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도 이준석 대표가 참 유감스럽게 됐다. 이후 여하를 막느라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럼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신에 좀 더 신중하겠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렇죠. 이준석이가 상당히 내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또 사안을 또 대표로서의 격에 맞게 일을 풀어나가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또 일일이 공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태가 커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일각에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네. 이제 후보라고 불러야겠는데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도 아니 그 사적으로 한 얘기를 왜 까가지고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 네. 뭐 그런 뭐 하태경 비판도 있는 것 의원이나 같아요. 뭐 홍준표 이런 의원들은 이제 윤석열하고 대척점에 쓴 입장에서는 그 원희룡을 계속 비판을 하죠. 예. 뭐 징계 회부해야 된다. 후보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원희룡은 뭐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죠.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경선 준비위원회부터 너무 편협되게 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 윤석열 자꾸 물 먹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공정한 거를 위해서 나한테 전화 통화에도 윤석열 정리한다고까지 얘기했다. 나 밝혀야겠다. 그런 뭐 대의 명분상 좋은 걸로 또 봐줄 수 있고 하나는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은 원희룡을 영희룡이라고 하거든요. 영희룡. 지지율이 0%. 이번에 떴어요. 그렇죠. 이번에 너무 관심이 없어. 지사직까지 그만둬서 사실상 이력서 직업란에 지금 백수라고 써야 되거든요. 예, 당 후보 등록도 아직 안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너무 안 오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1등 윤석열, 2등 최재형, 3등 홍준표, 4등 유승민, 5등 원희룡인데 뭐 4등 안에 못 들면 아무 소용없죠. 그렇죠. 1차에서 8명이고 2차에서 4명이니까. 뭐 1차는 뭐 별 의미가 없는 의미가 것이고 4명 안에 들어야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하고 홍준표는 최소한 끌어내야지. 컷오프라도 통과하니까. 예, 잘못하면 그래도 전국 예비고사 수석하고 항상 1등만 하던 사람인데. 서울고 때도 1등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또 고시도 사법고시도 1등으로 그렇죠. 패스한 말하자면 천재지요. 수재를 넘어서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지금 지지율이 안 올라서 답답한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민주당의 정세균. 뭐 토론하는 거 보면 사람도 점잖고 경제도 좀 알고 아는 게 많죠. 비교적 무난하게 하는데 지지율은 거기도 뭐 1%도 이게 무난한 사람들은 예. 이 국민들이 뭔가 그렇죠. 이 스토리가 있고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희룡도 사람 좋아 보이고 도지사 할 때도 편이 괜찮았거든요. 예. 예. 또 개혁적인 성향도 있고 또 공약도 합리적이고 한데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서 영희룡 지지율 0%.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자꾸 흠집내는 게 윤석열하고 자기랑 같은 반열에 놓고 자꾸 경쟁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희룡 입장에서는 그런 이준석을 또 대척점에 쓰므로 해서 자기 위상을 좀 높이려는 뭐 그런 자기 정치하는 측면 뭐 이것도 좀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개 다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네. 원희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름도 모르는 그렇죠. 분들이 유권자들이 네. 이번에 원희룡이가 있었네. 그렇죠. 그런 각인을 시키는 효과, 그렇죠. 이슈로 부상하는 효과 그런 것은 아주 확실히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자 이름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희룡하면 웃는 용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으뜸 원자가 들어간 굉장히 그 정의를 불태우는 그런 뭐 후보가 된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준석하고 원희룡하고 저는 싸움이 빨리 종식되었다고 보지만 그 말만 갖고 싸운 거 보면 원희룡이가 말이 좀 더 설득력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전후 맥락을 보면은 네. 원희룡의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네. 딱 공개한 그 네. 내용만 보면은 네. 적어 네. 그게
내분 상황을 종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예. 설사 대표가 윤석열을 저거라고 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사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쪽 저쪽 저거 뭐 그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만 본 사람들은 이준석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희들처럼 전후 맥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원 지사 얘기가 옳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것 같아. 그 이준석이가 저거 곧 정리된다. 그 앞에 말이 뭐냐면 윤석열 쪽을 저쪽이라고 그랬어요. 저쪽. 그러니까 저쪽이 기습 입당해서 뭐 세게 손봐주려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저쪽. 그러니까 윤석열 쪽을 저쪽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것도 저거 곧 정리된다는 것도 저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왜 영화에도 뭐 거시기 하다가 거시기라는 말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요. 할 말 없으면 거시기 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천지차인데 우선은 뭐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고 듣는 사람이 그렇게 또 들었다면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빨리 논란이 종식돼야 되는데 그 이준석 스타일이 어제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어요. 이준석은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습성이 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있거든요. 그거가 쉽게 고쳐질까?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런 논란의 밑바탕에는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과연 이 경선 관리를 공정하게 할 의도가 있는 것이냐.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지금 이준석이가 3탄을 때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지구를 떠나거라예요. 그렇죠. 지구 떠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거 논란이고 또 세 번째가 토론 두 번이면은 윤석열은 끝장난다. 끝장난다. 그렇죠. 이 3탄을 때려놓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무 배경에는 뭔가 윤석열에 대해서는 선입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저는 안 된다. 그렇죠. 최소한 윤석열 배척론하고 또 하나는 유승민이나 뭐 오세훈은 뭐 가능성 희박합니다만은 둘을 윤석열 같이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경쟁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너무 억지이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욕을 얻어먹는 거죠.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나 따지고 보면은 골프로 말하면 스크린 골프 전국 챔피언이에요. 그렇죠. 근데 필드에는 처음 나와서 지금 어디가 산인지 어디가 강인지 해저든지 동서남북을 몰라요. 그러면 밖에서 잘했지만 안은 모르니까 좀 페이버도 주고 좀 정착할 수 있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거를 토론에 두 번이면 날아간다는 둥 뭐 제가 대통령 되면 지구로 떠난다는 둥 저 대표가 말이 저렇게 경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했잖아요. 군군 신신 부부자자. 왕은 왕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준석이는 한마디로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죠. 참 이준석 대표가 잘 해줘야 하는데 워낙 어떻게 보면은 분란의 중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가 오히려 아무래도 경선전에 들어가다 보면 과열될 수밖에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도를 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대표가 공정한 입장에서 그걸 좀 다독거리기도 하고 진정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뭔가 모르게 한쪽 편으로 손을 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그러니까 인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죠. 지금 안타까운 게 그 갤럽 어제 조사 나온 거 보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정권 지난주에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게 51%였거든요. 지금 지난 엊그저께 8월 13일, 14일 조사하니까 그게 55.4%로 확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거 문재인 놔둬서는 나라 망하게 생겼다. 다 죽겠다. 뭐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선 코로나에 걸려갖고 죽겠다 이런 상황이. 그런데 이율배반적인 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도 하락세 떨어지고 있어요.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준석 호가 사고 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은 사기꾼이 돼야 되거든요.
사기를 돋구어주는 꾼, 예, 사기, 그 해보자 이런 김연경 선수 같은 그런 사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 쌈만 붙이니까 이게 국민의힘은 야, 안 되겠다. 저기 서민 보수, 개혁 보수, 젊은 보수로 가는 줄 알았더니 아유 옛날하고 똑같아졌네. 진흙밭에서 개싸움하고 있네. 이러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의 대부분은 저는 이준석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성반위원장이 네.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이준석 대표가 그런 논란을 빚었기 때문에 앞으로 경선 관리를 맡을 그런 경선 관리위원장. 네.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각 후보들도 공감하는 그런 사람. 네. 그렇게 뽑는 것이 네. 가장 바람직한데 이준석 대표는 아직도 서병수 경준위원장, 경선준비위원장 이분이 무슨 봉사활동이다 또 무슨 토론이다 이런 것들을 기획해가지고 물론 이준석이가 뒤에서 감독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분란을 일으킨 사람인데 아직도 이준석이는 이 서병수 의원을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예. 네. 경선위원장으로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도 비토를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 논란 빚은 사람 왜 시키느냐. 선관위원장은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냥 무게 잡고 있으면 돼요. 민주당의 저 이상민. 그렇죠. 예. 너무 네거티브 싸우면 좀 그만 싸워 하고 소리 지르는 역할만 하면 돼요. 그러다가 이상민 의원이 휠체어 타고 있거든요. 그 욕도 많이 얻어먹죠. 하지만 비난은 안 받아요. 예. 예. 한쪽 자제하라고 하니까 뭐 휠체어 타고 지옥 가라 뭐 이런 댓글도 많이 시달립니다만 그만큼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서병수는 그 형제가 서범순가 그 비서실장이죠 지금. 예, 이준석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편향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3의 인물, 공평하게 할 사람, 이런 사람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이준석이가 왜 쓸데없이 저런 고집을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대응을 일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DJ 12중인가요? 거기에서 동작동 그 국립묘지에 있는 DJ 묘를 참배를 했는데 기자들이 물어도 지금 여기 참배하고 왔는데 국민통합 이게 가장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하면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 전날에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오찬을 했는데 김 비대위원장이 조언을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참고 참아라. 그렇죠. 대응하지 마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른 분들은 뭐 크게 손해 볼 것이 없어요. 원희룡 전 제주시사단은 그래도 자기 이름을 알린 효과가 또 있고, 그렇죠. 뭐 이준석이는 원래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이 보수 우파라든가 이 국가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한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저분이 무너진다면 다 무너진다.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고 한국의 미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싸움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지지율이 아주 고공행진하다가 정체 국면으로 들어간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 제일 피해를 본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앉았어요. 그리고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최재형 보고 배신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자기 당에 한솥밥을 먹고 정권 교체에 천병이 되는 그 앞장선 사람을 문정권 배신자라고 하는 게 문정권의 독재에 항거하다가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정권 교체에 열망을 담고 있는 게 그 지지율인데 거기다가 홍준표는 윤석열, 최재형을 거꾸로 뜨리면 자기한테 차례가 오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나는 그 홍준표도 뭐 솔직 담배하고 그 뭐 얘기를 복잡하게 안 하고 뭐 매력은 있어요. 하지만 저렇게 짜군끼리 등에다가 칼 꼽는 거 이런 거는 홍준표가 좀 지양해야 될 고질적인 병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홍준표 의원 정도 되면은 당대표를 2번이나 지내시고 본인 스스로가 이 보수당의 국민의힘의 적장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터줏대감이다. 그러면은 큰 틀에서 당내 싸움도 좀 진정을 시키고 그렇죠.
또 상대 쪽에 저쪽에 이재명이라든가 이낙연이라든가 무슨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그러면서 국민... 최근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보수 우파 괴멸의 주범이다. 뭐 비난을 할 수 있고 검증 차원에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도를 넘는 얘기를 해야 할지. 그리고 요 근래도 그 토론을 겁내는 사람이 무슨 5천만 국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느냐. 근데 토론을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겁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부하는 게 아니죠. 원칙이 그렇죠.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 그렇게 하면 어차피 안 된다. 9월 되면은 경선 준비하면 토론하게 다 있는데 어디 뭐 저 서울역 앞에 가서 뭐 삼계탕 나눠주는데 이런데 안 왔다고 지금 하고 무슨 쇼하는데 안 왔다고 하는 건데 좀 절차 좀 밟아서 하자 뭐 이거지. 그렇죠. 어떻게 대권 준비하는 사람이 토론 안 할 생각 하겠어요. 지금 토론을 앞으로 수십 번을 해야 됩니다. 수십 번. 그쪽에서는 지금 토론을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제일 잘할 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언론 인터뷰라든가 또 방송 이런 인터뷰를 보면은 아무런 메모 한 장 안 가지고 가서도 우리나라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술술술 막힘없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박학 다시 가죠. 그러니까 뭐 토론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규정에 없는 토론을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으니까 선관위가 그렇죠. 구성이 되고 후보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그에 따라서 토론을 한다면 100번 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2달이 넘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TV 토론, 당내 토론, 무슨 토론, 뭐 관훈 토론 뭐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그걸 왜 거부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홍보 기회인데. 그러니까 자꾸 저런 거를 홍준표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자초지종을 알면서 그러니까 저렇게 다 알죠. 막 뒤통수 치는 게 저는 국민들을 저 우습게 봐서 그래요. 국민들을 아주 어린아이보다 더 우습게 봐가지고 저런 프레임으로 자꾸 씌우는 거예요. 이준석이도 토론에 2번이면은 윤석열 날라간다. 뭐 홍준표도 뭐 토론을 피한다. 그것도 프레임이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은 나중에 토론하면 아마 제일 잘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그동안에 약간의 설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또 그런 설화들도 본격 토론에 본선에 가기 전에 좀 해가지고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초반에 빨리 그런 일들에 대해서 경각심도 갖고 스스로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렇죠. 뭐 미리 쓴 약을 먹은 거예요. 52시간을 뭐 120시간을 뭐 예를 좀 들은 거지. 그걸 과하게 들었다고. 그리고 요새 도리도리도 많이 낮았던데요. 그러니까요. 반도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리 짝짝꿍 안 하고 적당히 뭐 도리도리도 낮이고 뭐 안정감이 상당히 좀 있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보수 야당에 들어왔으면은 좀 정착하게 안착하게 뿌리를 내리게 저도 텃밭하는데요. 엊그저께 가을 상추 심었거든요. 그 처음에는 물도 좀 조금씩 주고 살살살살 잘해야 됩니다. 처음에 그냥 험하게 다르면 다 떠내려가요. 그러면요. 아니 이준석 대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 대선 후보들이 입당을 하시면 잘 모시겠다. 편안하게 모시겠다고 했고 홍준표 의원도 지난해 추미애가 그렇게 윤석열 공격하니까 그거 때리치고 빨리 와라. 내가 잘 모시겠다. 검찰 후배 잘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치로 오라. 그렇게 얘기한 분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배신자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배신자입니까? 대선 국면이고 경선을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서로 언쟁을 하고 또 상대편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 다수가 문재인 정권이 다시 재창출되는 일은 막아야겠다는 게 똑같은 생각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대안 세력인 국민의힘 그 내에 있는 후보들이 그런 국민적 여망, 시대적 소명 이것에 대해서 좀 충실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해야 할 지금 일이 뭐냐. 그렇죠. 정말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거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대권 후보자들을 키워주는 거죠. 대권 주자들을. 근데 이준석은 자기 얼굴을 자꾸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당 사무는 대권 후보 중심으로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대권 후보 결정될 때까지 그 몇 달 동안 자기 힘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착각이죠. 자기는 그림자가 돼야 돼요. 그림자가 대권이 잘 돼야지 이준석도 대통령을 만든 당 대표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받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준석 대표도 최근에 이런 경선 국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당내 분란이 있었고 그 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는 또 당대표인 이준석이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제 막 시작이니까 시작하다 보면은 좀 시끄럽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서 앞으로 경선 국면을 잘 끌고 가고 그래서 대선 이제 본선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서도 당초 초심 2030 젊은 세대 당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이 대표한테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대권 후보를 정말 보완해주는 상호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정말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 지금 당 대표가 그 역할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또 보수 당이 젊은 보수로 변하고 개혁 보수로 변할 수 있도록 당 대표가 대권 후보자랑 손을 맞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 지금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원희룡하고 이준석 싸우니까 유승민하고 홍준표는 뒤에서 박수 치고 있어요. 박수도 337박자. 잘한다. 그래서 원희룡 뒤통수 때리고 있죠. 무엇보다도 싸울 것 갖고 싸워야. 그렇죠. 아니 지금 언론 재갈법. 예? 그리고 드루킹 지금 청와대 앞에서 정진석 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피켓 시위하잖아요. 문재인 사과해라. 재발 방지 약속해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준석 이런 데 가봐야 되잖아요. 이준석이는 한 번 가보지도 않고 남일하듯이 소 닭 보듯이 처삼천 벌초하듯이 저렇게 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민주당도 보면 바지 논쟁이다 무슨 백제 논쟁이다 최근에는 친일 프레임이다 뭐 해가지고 참 정말 사소한 걸로 싸우고 있고 이 국민의힘도 뭐 입당 논쟁에서부터 이 저거 논쟁까지 이제는 저는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에 입문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런 사소한 논쟁을 줄이려면은 아주 중요한 정책적인 공약들을 촥촥촥 발표를 해서 비전과 정책의 그런 논쟁으로 방향을 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아마 1호 공약을 부동산, 이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동산 문제로 1호 공약을 내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아마 이제 경선 그 무렵부터 이렇게 내놓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당겨서 내줘가지고 국민들이 짜증나게 하는 이런 사소한 싸움 하지 말고 정말 정책과 비전과 가치를 놓고 싸우는 쪽으로 윤석열 캠프가 전반적인 방향을 좀 틀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르신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통령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래 비전을 보고 대통령 뽑거든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정권에 대한 평가예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문재인이가 다시 출마하는 거 아니거든요. 문재인 나오면 떨어뜨리면 되지만 문재인이가 안 나와요. 아마 이재명이나 이낙연 둘 중에 하나가 민주당 되면은 대선 주자 확정되자마자 아마 문재인하고 차별화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럴 바에야 지금 윤석열 이런 분들이 빨리 공약으로 차별화를 먼저 좀 해야죠.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